CJ 대한통운은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CL 사업, 포워딩 사업, 택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택배 부문에서 38%의 시장 점유율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2분기 실적 발표 결과 매출액은 1조 2,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447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판관비와 기타 영업외 비용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의 택배 사업은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추석 시즌 택배업 성수기의 수혜가 예상돼 하반기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회사 롱칭물류 인수를 통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글로벌 부문에서의 실적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28번째 탐방 기업 CJ 대한통운 지금 시작합니다. 탐방 노트입니다. 오늘 KDB 대우증권 유재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CJ 대한통운 오늘 알아볼 텐데요. 진짜 이제 추석이 곧 다가왔는데 요즘 참 바쁜 기업일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다녀오셔서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 먼저 2분기 실적 리뷰를 좀 해볼게요. 네, 2, 4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 13% 증가를 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를 하회한 4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 최하단이었던 당사 추정치보다도 좀 낮았던 상황인데요. 일단은 일시적인 어떤 비용,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하역 부분이 좀 부진했고 일부 택배 파업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업황 우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이요, 좀 보니까 마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해외 물류 사업, 물류 회사들이 전체적인 마진이 한 5%, 4에서 5%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IT 업체 같은 그런 고마진을 거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산과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유율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뭐 100% 사업 비중이 택배인 거죠? 아닙니다. 택배는 한 네. 30% 정도, 그리고 계약 물류가 한 40% 정도 되고요. 해외 사업을 포함한 포워딩 쪽이 나머지 하역과 같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다양한 이제 물류 관련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택배이다 보니까 네. 택배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자산형 물류업체다, 종합 물류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산형 종합 물류업체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캐시카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 사업부 중에 택배 부분이 성장성도 가장 높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높은 사업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CJ 대한통운의 이슈 부분에서 M&A와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직접 네네. 다녀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드셨나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롱칭 물류를 인수를 위해서 이제 EV/EBITDA 15배 정도 이상의 높은 가격을 좀 지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을 많이 지불한 것으로 보이지만 롱칭 물류의 성장성, 그리고 롱칭 물류가 가지고 있는 냉동 물류의 중국 내 이 성장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CJ 푸드 빌과 같은 계열사의 중국 이제 음식료 관련 사업 진출과 시너지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인수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남짓에 불구하고 1조 원에 가까운 자사주라는 또 재원이 있는 만큼 향후 동사의 추가적인 M&A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저께 이제 사실 동부익스프레스 이제 인수 의사를 이제 철회를 했고, 네네. 그게 오늘 또 주가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동부익스프레스는 이제 국내
그 업체이고 지금 장기적으로 대한통운이 나아갈 방향은 해외 업체에 더 중심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업체로 야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올해 초에 APL이라는 이제 싱가포르 회사인데요. 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된 이후로 이제 첫 M&A가 이번 롱칭 중국 물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그 해외 인수를 위해서 지금 여러 물건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1차적인 일단 M&A였고, 이 룽친 물류 인수가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이지만, CJ 푸드빌도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관련된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 가반에서는 충분히 뭐 괜찮은 인수였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실적 2분기 실적 아까 짚어주셨지만 실적 부진이 다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고성장으로 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기존 주력 사업인 택배와 같은 사업에서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현재 지금 택배 점유율은 40% 초반대. 근데 뭐 거의 한 50%까지는 아직 충분히 점유율 확대 모멘텀이 있는 데다가 좀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택배 물동량이 계속 두 자리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계속 기존 사업 부분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제 하역 부분도 조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약 물류 쪽 이쪽에서도 상대적인 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의 기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M&A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의 성장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M&A가 꼭 필요하고 또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물류회사가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네트워크 확대가 이제 필요하다. 여기는 M&A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HL이나 FedEx 같은 이제 물류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계속 M&A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 그리고 대한통운도 이러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하나 더 점검할 부분은 그 M&A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생기진 않을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부담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 뭐 괜찮습니까? 지금 자사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재무 부담은 없을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부채 비율이 아직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다른 이제 동종 업체 대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차입 조달 비용도 상당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2% 이하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인수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인수를 할 때는 너무 무리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시너지가 없는데 그런 재원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합리적이고 전체 그룹과의 시너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인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돌파구는 M&A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 주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 계속 좀 가져나가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CJ 대한통운의 주가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주가는 당연히 첫 번째로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2, 4분기 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건이 단기적으로는 될 것이지만 2, 4분기 실적이 좀 일시적인 부진의 어떤 성격도 띄었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500억 원대를 다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M&A에 대한 뉴스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의 이슈는 이제 택배 터미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쟁사가
그 택배 터미널 캐파를 좀 증가를 좀 시켜서 이제 추석경부터는 이제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단가 인하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통운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역시 하위 업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장기적으로는 대한통운의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업체 간의 경쟁 우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증설한 그 업체 이름은 뭔가요? 증설은 이제 2위, 3위 업체이고요. 이제 현대택배와 이제 한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CJ 대한통운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롱칭 물류 인수와 함께 저희는 이제 CJ 대한통운에 대한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이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라는 그런 논란은 여전히 있는데요. 기존 사업 부분의 이제 점유율 확대, 그리고 M&A, 해외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확실히 구축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꾸준한 매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파구를 찾아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해 주시네요. 예, 해외 쪽에 진출 고성장의 발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탐방노트였습니다.